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제 사건 심령 파일의 수인 별곡입니다. 자, 오늘은 미제 사건 심령 파일 이영호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을 들고 들어왔는데요. 수인 별곡에서 들여다보는 심령 파일, 말 그대로 심령 파일이니만큼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음을 미리 양지해 드리는 바이니 이 점 참고하시고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긴다는 표현이 좀 뭐하고요. 함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건명 이형우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 자, 사건 개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1월 29일 당시 만 9세로 국민학교 3학년이었던 이영호 군이 유괴되어 3월 13일 한강공원 잠실지구 인근 배수로에서 시체로 발견된 영구 미제 사건입니다. 2007년에 개봉된 그놈 목소리가 이 사건을 토대로 제작된 것인데요.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살인사건, 화성 연쇄 살인사건과 더불어 3대 미제 살인사건인데,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이 밝혀지면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살인사건과 함께 재조명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사건 발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05동에 살던 이형우 만 9세 1981년생이네요. 1991년 1월 29일 저녁에 집 근처에 위치한 동네 놀이터에서 친구인 임무군과 헤어진 후 그네를 타는 모습이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사건 당일 밤 경기말씨를 쓰는 30대 남자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으며 이는 44일 동안 60여 차례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사건 경과, 범인은 마치 각본이 있는 양 철저하게 움직였고요. 협박 전화를 처음 걸고 이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전화를 걸어서 서초경찰서 형사입니다. 거기 있는 형사들 좀 바꿔주세요. 라는 말을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강남경찰서 형사의 유도로 이영호의 의붓 어머니가 가정집에 무슨 형사가 있나요? 라고 말을 해 무사히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를 대비해 치밀하게 행동을 했는데요. 이용호의 아버지인 이우실님의 그랜저 승용차에 설치된 카폰으로 연락하면서 서울 시내 곳곳으로 불러내 몸값을 받아내려 했으나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 제2구역에 차를 세운 뒤 차 열쇠를 꽂고 바로 600번 공항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범인은 정작 나타나지 않은 채 그날 밤 전화를 걸어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실제로 그 차에는 강남경찰서 형사가 잠복해 있었지만 트렁크에 타고 있었으며 앞뒤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범인이 일부러 넘겨짚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후 범인은 지하철 3, 4호선 충무로역 공중전화를 이용해 이유실에 카폰에 전화를 걸어 또다시 이번에는 대한극장 앞으로 불러냈고 인근 제과점 건너편에 차를 세운 뒤 차를 세우게 한 뒤 제과점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라는 지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제과점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범인은 즉시 연락해 제과점 문이 닫혔습니다. 근처에 있는 치킨 센터는 열려 있으니 그쪽으로 가시죠라고 말해 이동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 범인은 이영우의 의붓 어머니에게 지금 누군가가 주변을 계속 얼쩡거리고 있네요. 경찰에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다 잡아떼실 건가요? 라는 등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을 막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여기서 대기해라 저기서 대기해라 그런 식으로 줄다리기 한 게 44일인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유괴사건 납치사건은 골든타임이 혹시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골든타임이 48시간입니다. 48시간이면 굉장히 촉박한 시간인데 골든타임을 다 넘겨버리고 44일을 이영호 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농락해가면서 질질 끌고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범인의 마지막 통화로 한 달이 지난 1991년 3월 13일 한강공월 잠실지구 인근 터널 옆 배수로에서 어린아이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안타깝게도 유괴된 이영호 군이었고 부검 결과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실종 당일 친구네 집에서 먹은 음식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망 시점은 유괴 직후로 추정되었으며 형우 군의 몸에는 폭행 흔적이 있었고 코와 입이 스카프로 묶여 있어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즉 형우 군은 유괴 당일에 사망하였으며 유괴 당일에 사망을 하였는데 범인은 형우 군이 죽었음에도 44일간 이 사건을 애초부터 범인들이 이영호 군을 살려줄 생각도 없었고 돌려보내줄 생각도 없었으면서 돈만 받아갈 생각이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범인은 유괴 당일에 이미 아이를 살해하고서도 뻔뻔스럽게 계속 금품 요구 및 협박 전화를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범인에 대해서는 한국상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며 다소 길게 대화를 나눈 은행원의 기억을 토대로 몽타주가 작성되었고요. 그동안 이영호 군의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수사는 유괴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바뀜에 따라 공개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전국의 몽타주를 지명 수배한 뒤 여러 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시신 발견 장소 바로 옆 위치한 잠실 주공 1단지에서 형호 군과 20대 남자를 봤다는 제보와 한강공원에서 형호 군과 20대 남자를 봤다는 매점 상인들의 제보가 들어오면서 한때 수사에 활기를 띠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잠실 주공 1단지에 나타난 어린이와 청년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일반 주민으로 확인되면서 수사는 점점 그렇게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하게 여러 번을 봤는데 이 사건은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거든요. 이영호 아버지는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범인을 만나면 처벌보다도 왜 아들을 죽였는지를 묻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 국민이 모두 궁금해하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괴범이 어린이를 유괴한 후에 죽이는 이유. 먼저 이동이 불편, 잘못하면 아이 때문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둘째, 아이를 챙겨야 된다. 기간이 짧으면 괜찮지만 길어지면 어떻게 챙기는가. 이러한 문제. 셋째,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아이들은 어른처럼 협박한다고 조용히 하거나 가만히 있지 못한다. 울고불고 떼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넷째, 아이가 목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납치, 유괴 등을 당하면 48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유괴를 하거나 납치를 하면 살려두지 않아요. 오래 못 가서 바로 살인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목격자, 방모양, 그리고 이상한 청년.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보자. 때는 1991년 1월 29일 화요일 오후 5시 20분경 1월에 5시는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므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그런데 형우는 돌아가지 않았다. 놀이터에 혼자 있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러 가던 박모양이 형우를 발견하고 묻는다. 왜 집에 안 들어가?
이에 대해 형우군은 엄마한테 혼나라고 대답한다. 그때 박모양은 주위를 둘러본다. 형우가 있는 대각선 방향으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20대 중후반의 사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가 범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 시간 이후 형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시 생각을 해보자. 형우는 분명 엄마한테 혼나라고 말했다. 왜 엄마한테 혼날까? 형우 가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형우의 친부 이유실은 이혼하고 재혼한 상태이다. 이유실은 아버지가 하던 피혁 공장을 물려받아 재산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이혼했다면 재산의 일부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형우의 친모는 상당히 힘든 삶을 이어갔다고 한다. 형우가 친부의 집으로 간 건 친모의 생활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계모 아래에서 학대를 받았을까? 그런 상황이라면 형우가 친모를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모양이 담배를 사서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형우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역시 근처에 있던 청년도 없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담배 가게와 거리를 생각하면 10분에서 15분 사이다. 이 짧은 사이에 형우가 사라진 것이다. 범인은 이상재와 공범이 있다. 당시 그는 29살이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이상재가 직접 이형우를 유기하지 않았지만 사건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한다. 즉 그는 사건을 계획하고 지시했다는 것이 그 알팀의 생각이다. 실제로 송금을 위해 개설된 계좌들은 모두 이상재의 지인들이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 그가 경주에서 묵었다는 것만으로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경주에서도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고 그날 이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사건이 지나 그는 서울로 올라왔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이형우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에 1년간 동원된 수사 인력은 9,784명이고요. 1년간 조사한 용의자는 420명입니다. 또한 1년간 실시한 음성 필적 감정은 740건, 1년간 배포한 범인의 몽타주는 28만여 장. 자, 굉장히 무거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득 툭 나온 말이 있어요. 툭 나온 말이 있는데 섣불리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사건을 조금 더 적어도 아는 사람이었는지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혹은 이 범인이 되졌는지 살아있는지 범인이 한 명이었는지 여러 명이었는지 뭐 요런 거 정도는 조금 들여다보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일 정리를 하면서 받은 공수는 있지만 먼저 사건을 들여다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찹쌀아, 거실에 불 좀 꺼줄래? 자, 여러분들 잠시 집중해 주시고요. 저 또한 집중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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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쌀님 불 좀 켜주세요. 자, 첫 번째. 범인은 3명이랍니다. 3명. 근데 3명인데 움직인 건 2명이고 하나는 오다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랍니다. 3명. 3명인데 한 사람은 오다를 내렸고 움직인 건 2명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2놈은 벌써 죽었답니다. 이 중에 2명은 벌써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다 내린 놈과 행동을 한 놈, 2놈은 죽고 한 놈이 살아있는데 명도 길다.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여지껏 살아있어? 제가 이 사건을 정리할 때 받았던 공수는 단순 유괴가 목적이 아닌, 단순 유괴로 돈을 뜯어내는 게 목적이 아닌
원한 관계에 의한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어설픈 마음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다라는 공수를 받았어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영호 아버지 쪽으로 무슨 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지인 관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보복 살인 사건이 일어난 케이스다라고 공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오다를 내린 놈 하나, 행동으로 움직인 놈은 둘. 근데 문제는 공소시효는 물론 2006년에 만료가 됐지만 두 놈은 죽었다는 거. 두 놈은 죽었다는 거. 그런데 오다를 내린 놈도 행동을 한 놈들도 그 어떤 말미도 지금 법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이게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는데요. 공소시효는 안타깝게도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건 분명히 보복을 하기 위한 유괴 사건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안타까운 어린 생명이 희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전화를 하고 이리저리 이영호 군의 아버지를 따돌리고 경찰을 따돌린 놈들은 2인 1조로 움직여서 기가 막힌 콤비 플레이를 했고요. 그 중에서 행동을 한 놈하고 오다를 내린 놈 두 놈은 죽었다고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어른들의 문제로 희생이 된 고 이영호 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부디 편안한 곳에서 안식에 들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더 내린 놈이 그 아버지 쪽하고 무슨 뭔가 좀 안 좋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야. 오더 내린 놈이 아버지 쪽하고 그 사업적으로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놈이에요. 굉장히 절친했는데 금전 때문에 안 좋은 사이로 얽히고 설키다가 등 돌리면서 벌어진 사건이래요. 뭐 이쯤 되면 거의 뭐 그림이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놓고 죽은 거야. 그래놓고 죽은 거야. 아마 아버님이 기억을 더듬고 잘 돌아보면 추측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본인의 지인들에 관한 사항은 본인들만 아는 거니까.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로 굉장히 이슈가 다시 한번 됐었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계모인 줄은 이 사건 정리하면서 알았어요. 계모인 줄 몰랐어요. 아무튼 공소시효는 만료됐으나 우리들 마음에 기억에 언제든지 이 사건은 공소시효 없이 살아있음을 유가족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 보고 죽었는지 안 보고 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중요한 건 두 놈은 죽고 한 놈만 살아있답니다. 백발이 희끗희끗한 게 보입니다. 자, 미제 사건 심령 파일. 저는 수인 별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